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2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문제풀이는 CC 2022 버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CS6 버전 사용자는 에센셜, CC 버전 사용자는 에센셜 클래식으로 환경 설정을 하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러스트의 환경 설정 및 기본 사용법에 대한 강의는 따로 촬영해서 올렸습니다. GTQ 일러스트 기본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180짜리로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윕스 폭을 100, 하이트 높이를 80으로 주겠습니다. 컬러 모드는 CMYK인지 확인하시고 크리에이트.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입니다. 개체를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를 할지 가이드라인을 뽑으시려면 눈금자가 필요해요. 보여주십시오. 뷰 메뉴에서 눈금자를 꺼낼게요. 룰러스, 쇼 룰러라고 하시게 되면 눈금자가 이렇게 보이죠. 색상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색상들은 스와치 패널에 이미 색상이 있긴 하지만 내가 따로 모아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그룹 만들어 줄게요. 이름까진 따로 주실 필요 없고요. OK 단추 누르게 되면 하나 생길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색깔들 추가할게요. New 스와치. CMYK 색상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 아이들은 색상 넣어주시면 되고요. 언급이 없으면 0입니다. M20, Y20이라고 했으니까 C는 0이겠죠. M20, Y20, K도 0입니다. OK 하게 되면 색상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뉴스와치에 색깔값 넣어주세요. 필요한 색상은 다 뽑았습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를 가늠해 보도록 하죠. 왼쪽에 보시게 되면 눈금자 보일 텐데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선이 뽑혀 나오는 거 보이시죠? 대략 얼굴이 20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60 넘어가지 않도록 요 범위 내에서 그리겠다. 위쪽도 머리 위쪽은 5 정도, 목 부분에 대해서 40에서 50 사이, 발끝은 거의 80에 가깝죠. 요렇게 해서 캐릭터를 제작하겠다라고 가늠을 했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휠 굴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면서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립스 이용해서 얼굴의 윤곽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요만큼 색깔 값은 미리 뽑아놓은 거 넣어주시면 되고 선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라고 스트로크는 선택하셔서 색깔 없어요 라고 넌 체크할게요. 얼굴이 살짝 넙대대하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직접 하나하나의 점들, 선들을 수정하실 수 있어요. 뽑혀 나온 핸들 당겨주시면 이렇게 볼록해지는 거 확인되시죠? Alt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복사가 될 거고요. 2의 경우에는 일립스 동그라미를 그려서 일부분만 지워주도록 할게요. 선의 두께값을 살짝 두껍게 줄 거고요.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위쪽에 있는 점 하나만 따로 선택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 남은 입 보이시죠? 입술에 선으로 그렸던 요 두께값, 두께를 좀 줬더니 뾰족하게 보이는군요. 부드럽게 다듬어 주기 위해서 스트로크 패널 가시게 되면 오른쪽 끝자락에 3줄이 쇼 옵션 보일 거예요.
선에 대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캡을 씌워주시게 되면 매끄럽게 다듬어질 겁니다. 얘를 1하고 선택하시고요. 라운드 캡을 씌워줄게요. 귀에 대해서 이 얼굴과 똑같은 색깔 그리고 테두리도 똑같이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포이드 툴 이용해서 얘랑 똑같아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클릭. 모자의 경우에는 요만큼 머리 부분에서 잘라줄게요. 약간 곡선이 졌으니까 요 아이는 칼을 들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레이저 지우개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칼이 보일 거예요. 콩 찍으셔서 완전히 지나갈 수 있도록 쫙 그려주시게 되면 분리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자의 옆부분 잘라진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순서를 가장 뒤로 보낼 때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나머지 머리카락 부분은 펜툴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칼질로 곡선들 예쁘게 만들기는 어려우니까요. 클릭해서 직선의 경우는 클릭 클릭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곡선의 경우에는 클릭해서 이 지점까지 클릭 드래그 곡선 됩니다. 핸드 뽑혀 나온 게 이쪽 방향으로 앞으로 그려주겠습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반대쪽 방향으로 완전히 방향 다를 경우에는 핸들이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는 핸들 뽑혀 나온 그 점을 클릭하시게 되면 방향성을 잃어요. 핸들이 잘렸습니다. 모자를 제일 앞쪽으로 순서를 옮겨 볼게요.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얼굴이 다 완성이 됐죠? 이 친구는 더 이상 흩어질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관리하기가 편하겠네요. 오른쪽 버튼 그룹. 몸통은 반만 그려줄게요. 리플렉트 반사를 시켜주시게 되면 하나의 몸통이 완성되겠죠?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반사, 중심점은 여기에다가 거울을 세워놓고 반사시킬 거다라고 알트 클릭. 프리뷰로 보시면서 방향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겠죠? 카피. 두 아이의 몸통을 하나로 합체하도록 할게요. 도형을 합체하거나 나눌 때는 패스파인더가 필요합니다. 윈도우 메뉴 클릭하셔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패스파인더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개를 합쳐다오라고 유나이트 합체하시게 되면 하나로 합쳐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바지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이용하셔서 클릭, 곡선을 원할 땐 클릭 드래그. 안쪽을 잘 만들어서 리플렉트 반사시키겠습니다. 몽땅 다 선택을 할 거고요. 리플렉트 중심점은 Alt 클릭해서 프리뷰로 보십시오. 반대 방향 맞는지 확인하시고 카피. 모자라는 부분들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좀 이어주세요. 앞섭이 좀 뾰족해 보입니다. 펜 툴 꾹 누르시면 앵커 포인트 툴이 있어요. 여기에서 점을 쭉 하고 당겨 주시게 되면 곡선 부드럽게 만들어질 거예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주머니를 만들 건데요. 모서리의 둥글기가 적당하지 않다.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의 둥글기 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라,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잘 눌러서 크기 가늠하시고요. 아이스크림을 그리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겠습니다.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아이스크림 아래쪽에 있는 콘 부분 삼각형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폴리건 툴 이용해서 그려주실 때에 이렇게 육각형이 나온다. 위로 올라가라 그러면 면이 더 많아지죠? 아래로 내려가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면이 작아집니다. 삼각형 만들었을 때에 기럭지 좀 다르니까 길이를 길게 늘려줄 거고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안쪽에 이렇게 동글동글 구슬이 있는 버전에서는 클릭 드래그해서 모서리를 둥글기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CC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위쪽에 이펙트에 가시게 되면 스타일라이즈의 모서리의 둥글기를 라운드 코너 이용해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로 조절을 할 건지를 수정하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같은 색깔끼리 한꺼번에 선택할 경우에는 매직 원드 이용하시면 한꺼번에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머리카락은 선택되면 안 되니까 지금은 적당하지 않네요.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코는 하나만 만들어서 알트 드래그 복사에 얹으시면 되겠죠? 같은 간격으로 안쪽으로 축소될 때는 오브젝트 메뉴에서 패스에 옵셋 패스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패스 이동을 해줄 텐데요. 바깥쪽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줄어들 거니까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됩니다. 프리뷰 보시면서 어느 정도 줄어들 건지 확인을 하시고요.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살짝 안쪽으로 구겨줄 거고요. 핸들 조절하셔서 방향 볼록하게 반대 방향으로도 볼록해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시소처럼 움직이네요. 방향을 서로 다르게 꺾어 주실 때는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알트 누른 상태에서 핸들을 당겨 주시게 되면 이렇게 각도를 서로 다른 방향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선에 대해서는 색깔 값과 그리고 선의 두께 값도 있죠. 1포인트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맞춰 주셔야 되겠네요. 작업이 완성됐으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지울게요.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파일의 이름은 처음 주고 들어왔던 그 친구 그대로 저장하시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100에 80짜리 똑같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 단위 밀리미터 단위고요. 폭도 100, 하이트, 높이 80, 컬럼 모드 CMYK, 크리에이트. 눈금자는 켜놓는 게 좋겠죠.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를 키셔도 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누르고 R 눌러주시게 되면 룰러스 바로 눈금자가 켜집니다. 색깔들 미리 뽑아놓고 작업을 할 건데요. 색상들을 몽땅 뽑아놓으면 헷갈리니까 가장 먼저 그려야 될 배경에 대한 아이들 먼저 따로 뽑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 만들어 줄 거다라고 뉴 그룹 색깔 값을 넣어 줄 거예요. 뉴 스와치. 지정된 색깔 중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이어져 있는 아이는 그라디언트예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그라디언트 색상을 뿅 찍으시면 아래쪽에 물감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컬러치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CMYK가 0입니다 라고 할 때는 K값 0, 하얀색이 맞아요. 두 번째 색깔은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CMYK에서 K값만 보이는데 우리가 CMYK 다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모드를 CMYK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만들어진 아이는 그룹에다 넣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룹에서는 단색만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져 있던 저 위쪽에 그라디언트 근처에다가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색상을 다 뽑았고요. 가장 배경이 되는 살구색의 그라디언트 사각형은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왼쪽에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대략 10 언저리, 그리고 오른쪽은 90 언저리, 여길 넘어가지 않게.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배경을 그릴 거고요. 모서리의 둥글기가 너무 둥글거나 너무 뾰족하거나 할 때 그리는 동안에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와라 화살표 누르시면 모서리 둥글기 확인하면서 그리실 수 있죠. 채워주는 색깔 그라디언트이고요. 그 방향성이 다를 때에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앵글 값을 직접 조절하셔도 되고 그라디언트 도구를 이용해서 방향을 지시해 줄 수도 있어요. 도구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좌우로 색깔이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데 위아래로 아래에서 위로라고 드래그하게 되면 색깔 값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윤곽선은 없습니다라고 스트로크는 넌. 배경은 더 이상 움직거릴 일이 없으니까요. 오브젝트를 잠궈 놓도록 할게요. 락, 셀렉션. 같은 간격으로 줄어들 때 오브젝트의 패스에 오프셋 패스 이용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줄어들 건지 늘어날 건지 프리뷰로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고요. 선에 대한 두께값이 1포인트입니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을 때는 그걸 맞춰주시면 되고요. 언급이 없을 때는 내 맘대로 자유롭게 그리시면 됩니다. 개체의 중심 맞춰주실 때 두 개 개체를 같이 선택하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게 되면 중심 맞춰주는 거 얼라인이 활성화될 거예요. 가운데로 맞춰주세요. 위아래도 중간으로 맞춰주세요. 라고 해서 정중앙을 맞췄고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치겠습니다. 크기를 줄일 때 선의 두께값 같은 것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 이게 싫다라고 하실 때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스트로크 이펙트에 대해서도 효과를 적용시키세요. 커지면 같이 선도 두꺼워지세요라고 하는 걸 V체크 해제시켜 주시면 두께값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커지고 작아질 거예요. 알트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크기 줄이셔도 크기만 줄어들지 선은 두께값을 그대로 1로 유지하는 거 보이시나요? 글씨가 이렇게 꼬불랑하게 선을 따라서 글씨 써지고 있습니다. will make라고 하는 글자는 타입 언어 패스를 이용해서 선 위에다가 글씨를 얹어주세요 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펜툴 이용해서 곡선을 그리도록 할게요. 펜툴 이용하는 게 어렵다 하시면 커버처 툴 있으신 분들은 커버처 툴 이용하셔서 클릭, 클릭, 클릭하게 되면 바로 곡선이 만들어질 거고요. 커버처 툴이 없다, 그런데 곡선을 그려야 된다 라고 하실 때 연필 툴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펜슬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바로 곡선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타입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 언어 패스 보일 거고요. 클릭하셔서 여기 선을 타고 가세요 라고 정확하게 선을 맞춰주세요. 글씨를 쓰다가 혹시 너무 글씨가 크다 싶으시면 문제 보시게 되면 글꼴 이렇게 타임 뉴 로만의 볼드에 10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글자를 쓰시다가 선을 넘어가게 모자랄 것 같다 싶으시면 글자를 좀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완성한 오브젝트들이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을 것 같다 싶을 때는 걸리적거리지 않게 오브젝트를 잠궈 놓는 게 좋습니다. 싹 다 잡아서 오브젝트 메뉴에 가셔서 락을 걸어 줄게요. 위쪽에 있는 요 리본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려주세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선을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라인 툴 이용해서 선을 길게 그려줄 거고요. 그 선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브러쉬 패널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가 보인다면 적용하시면 되는데 리본 모양의 브러쉬가 안 보이네요. 그럴 땐 라이브러리 책꽂이 보이시죠? 라이브러리를 뿅 찍으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이 보입니다. 어디에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아무거나 클릭하고 창을 하나 띄우세요. 여기에서 쭉 창들을 늘리셔서 왼쪽으로 가라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 눌러주시면서 찬찬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길이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역시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을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주세요. 아래쪽도 마찬가지 요거 라인 툴 이용해서 선을 그려줄 거고요. 브러쉬에서 찾겠습니다. 브러쉬의 색깔값까지 지정이 되어 있다면 값을 맞춰주셔야 되겠죠. 글씨 덴탈 클리닉이라고 하는 친구도 쓰도록 할게요. 덴탈 클리닉에 대해서는 에리얼의 볼드입니다까지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요. 크기는 유추하시면 되겠죠. 결과물과 비슷하게 대강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색깔 값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죠. 색상을 위아래로 분리해야 되니까요. 일단 첫 번째 색깔 하나 만들어 줬고요. 글자를 위쪽, 아래쪽으로 잘라서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는 글자를 현재 타이프 상태가 아니라 펜툴로 그린 것처럼 오브젝트를 확장시키셔야 합니다. 익스펜드라고 뽀사주시거나 타이프에서도 아웃라인을 따주세요 라고 하는 아웃라인이 있을 거예요.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이제 이 아이는 펜툴로 내가 직접 그린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요. 보이시나요? 글자를 칼질하겠습니다. 나이프 툴 이용하셔서 요만큼이라고 삐뚤빼뚤해도 상관없어요. 쭉 지나가서 잘라주시면 되겠고요. 요 아이에 대해서 일부분만 선택을 해서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요만큼 아래쪽만 살짝 선택할 거고요. 색깔 값을 맞춰 줄 거예요. 다만 요거를 위아래가 살짝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따로 선택해서 얘를 내리려고 하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방향키 아래로 내려줄 때 글자가 이렇게 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원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얘를 1하고 선택하고 옮기시면 전체가 다 옮겨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따로 분리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에는 셀렉션 툴 이용해서 글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이 흐리멍텅하게 바뀌면서 글자들만의 공간 아이솔레이트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셀렉션 툴 이용하시게 되면 위쪽에 있는 아이들만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만 따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만큼이라고 선택해서 방향키 올리시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위로 아래로 덩어리 들어서 옮기실 수가 있죠. 다시 글자들 세 개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면 다시 일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다 짙은 색깔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나머지 오브젝트들 그리기 위해서 색깔 값들이 좀 많으니까 요네들은 뽑아 놓는 게 좋겠네요. 스와치 패널에서 내가 만든 그룹 여기 끝자락에다가 하나씩 색깔 더 추가할게요. 뉴 스와치. 진료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모서리가 둥글게 깎아주는 게 좋겠죠. 라운드 캡을 씌울 거고요. 그리고 코너도 둥글둥글하게 코너 지나갈 수 있게 해주도록 하죠. 선들을 윤곽선이 보일 수 있도록 오브젝트에 익스펜드라고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뼈대가 살이 붙은 몸통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순서를 뒤로 보내실 때 맨 뒤로 가는 게 아니라면 샌드투백은 아니겠죠. 한 단계씩 뒤로 가라라고 하는 건 매번마다 들락날락하기 귀찮으니까 단축키를 쓰시는 게 좋아요. 컨트롤 열려라 네모 가로를 누르시게 되면 한 단계씩 뒤로 가는 거 보이시죠? 의자의 경우에도 펜툴 이용해서 선으로 일단 그리시고요. 두께 값을 주시면 됩니다.
스트로크의 두께값을 올라가라 화살표.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줄 거예요. 라운드 캡을 씌우시고 모서리도 라운드. 오브젝트를 익스펜드라고 확장해 주시게 되면 바깥쪽에 선이 이렇게 펜으로 그린 것처럼 완성이 됩니다. 개체들을 그리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몽땅 다 선택하셔서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림자를 주세요라고 이펙트를 줬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지는 거지 하나하나 따로따로 지는 건 아니죠.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이 의자 전체가 한꺼번에 같이 그룹으로 잘 묶였는지 확인하시고요. 이펙트에 가시게 되면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을 거예요. 그림자의 농도나 거리값을 출력 형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프리뷰로 껐다 켰다 하면서 비교를 해보시고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건 깔끔하게 지울게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요. 저장하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120에 80짜리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서 New,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고요. 윕스가 120입니다. 하이트 80, 컬러 모드는 CMYK, 크리에이트. 세 번째 문제에서는 그려야 될 내용이 좀 많죠. 일단 간단하게 캐릭터와 패턴으로 등록할 요 친구들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거기에 필요한 색상들 먼저 뽑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하나 새로 만들 거고요. 색깔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뉴 스와치.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요 정도라고 위치 잡아줄게요. 치아를 하나 그려줄 건데요. 요 캐릭터는 펜툴로 그리기 어려우시면 연필툴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펜슬 이용해서 모양을 대강 잡아주겠습니다.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하나의 점, 칼을 이용해서 혀 부분은 잘라내도록 할게요.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룹으로 묶어 놓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그룹. 거품에서 물방울 반짝거리는 부분은
Alt 드래그해서 복사 하실 거고요.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임의로 넣어 볼까요? 이렇게 가려주는 형태로 두 개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뺄게요. 반짝이는 별 모양은 사각형을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사각형. 이펙트에서 효과 줄게요. 디스토트 변형시켜 줄 건데요. 푸커 앤 블롯 올록볼록하게 프리뷰 켜놓은 상태로 블롯이라고 볼록하게 푸커라고 오목하게 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요 아이는 실제로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선을 딸 수 있도록 오브젝트를 익스팬드 확장시켜 주도록 할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친구들의 뾰족한 부분들 수정을 해 주도록 하죠. 안쪽에 핸들도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을 하셔야 비율 깨지지 않습니다. 개체들 그룹으로 묶어주는 게 안전하겠죠. 문제 보시게 되면 패턴으로 등록하세요. 워터드롭이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네요. 얘를 라고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의 패턴에 만들겠습니다. 메이크. 이름을 주도록 하죠. 워터드롭. 나란히 옆으로 배치되는 거 보입니다. 그대로 만들란다 라고 던 체크하고 나오게 되면 패턴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스와치 패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패턴 내가 만든 물방울이 저장된 거 보이시죠? 오른쪽에 있는 치실통 만들도록 할게요. 색깔 뽑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놨던 그룹에서 막내둥이 기준으로 해서 색깔을 더 추가하죠. 뉴 스와치. 색상 값에 대해서 화살표로 이어져 있는 아이는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기존 색깔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세요. CMYK 다 필요하다면 모드를 CMYK로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은 CMYK가 0입니다 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색깔의 경우에는 CMYK가 필요하니까 모드를 바꿔서 값을 넣어 주실 것. 만들어진 색상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라디언트 그룹에다가 따로 얹어 줄게요. 오브젝트에서 같은 간격으로 줄일 때는 패스에서 옵셋 패스, 플러스 값인지 마이너스 값인지 미리 보기로 보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선에 대해서 색깔과 두께값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 맞춰주시면 돼요. 점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을지라도 출력 형태의 점선 형태니까요. 스트로크에서 점선을 쓰겠습니다. 라고 대시드 체크하시게 되면 점선이 만들어져요. 다만 그 점선의 간격이 너무 듬성듬성하죠. 이 친구는 간격을 지금 기본적으로 12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작게 줄여볼게요. 3 정도 가게 되면 이 정도 느낌이네요. 간격도 좀 더 줄여볼까요? 갭을 이만큼이라고 하면 3만큼 선을 그리고 이만큼 쉬었다가 다시 3만큼 가고 이만큼 떨어뜨리고 반복되는 겁니다. 기록지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조절하시면 돼요.
아래쪽이 살짝 오목한 느낌이 들죠? 일부분만 선택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요 아랫부분만요 라고 선택하셔서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얼마만큼 크기를 줄일 건지 90% 프리뷰로 보시면 요만큼 줄어드는 거죠. 퍼센트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CC통 아래쪽에 있는 점선의 경우에는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군요. 대시드 체크를 하시고요. 길게 선을 그어줄 것, 5 정도 갈까요? 간격을 짧게 줄 거고요. 이만큼. 다시 짧게 선을 그을 거니까 3만큼. 떼어주는 것도 길게 떼어줄 거예요. 5만큼. 다시 길이를 짧게 선을 그립니다. 이만큼. 간격을 다시 이렇게 조절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5만큼 길이를 줄 거고 이만큼 살짝 떨어져서 다시 조금 더 길게 멀리 떨어질 거면 떨어지는 것도 멀리 짧게라고 그 간격들에 대해서는 숫자 값을 보시면서 반복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엮어 주시면 돼요. 일부분만 선택해서 더 크기를 키워 주실 수도 있죠. 같이 선택되지 않았으면 싶은 아이들은 오브젝트를 잠가 두시면 선택하기가 편리합니다. 얘네들은 걸리적거리지 않게 락을 걸어 줄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얘네들만이라고 해서 크기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분을 조금 더 키워주겠다라고 선택하시고 스케일 툴 오히려 100보다 큰 값으로 주시게 되면 이렇게 넓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개체를 선택해서 크기를 줄일 때에 선의 두께값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셔서 스트로크 선도 크기에 영향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옵션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개체를 선택할 거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순서를 맨 앞으로 빼죠. 크기 조절할 때에 이렇게 선도 같이 가늘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시실 손잡이일까요? 자, 요 거리 부분은 선으로 그렸는데 요만큼을 없애고 싶습니다. 지우개로 지우면 될 텐데 요 아이에 대해서 그냥 지우개를 쓰시게 되면 요렇게 지워지면서 선이 오히려 생겨버리죠. 선을 지우는 건 연필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패스 이레이저라고 해서 선을 지워주는 지우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내가 지우고 싶은 요만큼이라고 문지르르 해주시게 되면 그만큼 선 부분이 지워져요. 선에 대한 라운드 캡 씌워 줄 거고요. 오브젝트 잠겼던 건 몽땅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색상들을 뽑도록 할게요. 치약에 대한 색상들. 치약 튜브에 대해서 칼질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개체를 선택하시고 이레이저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보일 거예요. 쌍둥하고 완벽하게 잘라질 수 있도록 지나가게 선을 그어 주세요.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줄 때는 선이 뽑혀 나오는 점을 클릭하셔서 핸들을 잘라주시고요. 글자에 대해서는 문자 효과에 써 있는 글꼴과 크기, 색깔 맞춰주시면 됩니다. 치아 모양의 캐릭터를 복사해서 얹어주도록 할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 거고요. 크기 조절할 거고요. 순서 맨 앞으로 빼겠습니다.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치약 튜브의 모양만큼 요 치아 모양의 캐릭터가 잘릴 거니까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시면 하나가 더 생기는 거 보이시죠? 위치 갖다 놓으시고요. 요거에서 삐져나가는 캐릭터를 같이 쉬프트 눌러가면서 선택할게요.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만 잘리는 거 확인되시나요? 마지막 포스터에 필요한 색상들도 뽑도록 할게요. 배경으로 고정돼야 되는 아이는 그대로 오브젝트를 락을 걸겠습니다. 뒤쪽에 무늬에는 패턴이 들어가 있네요. 이 친구는 하나를 더 복사할게요. 컨트롤 C. 완전히 똑같은 자리에다가 복사할 때는 컨트롤 F. 지금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핑크색은 지금 두 개의 개체입니다. 하나를 선택하셔서 거기에 채워주는 걸 패턴으로 등록해놨던 물방울 무늬 선택하시게 되면 들어가죠. 크기가 너무 크니까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그 크기를 얼마만큼 줄일 건지 프리뷰로 보시면서 적용하시면 되는데 개체까지 줄어들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는 트랜스폼 오브젝트는 뺄게요. 체크 해제하시고 크기를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크기인 것 같죠? 오케이. 살짝 방향도 틀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로테이트 툴도 역시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를 각도 어느 정도 돌릴 건지 프리뷰로 보시면서 오브젝트는 돌아가지 않을 거니까 패턴만 돌리고 있어요. 오케이. 포스터 아래쪽도 패턴으로 요만큼만 씌워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 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패턴으로 채우겠습니다. 패턴 역시 크기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조절하시고 오브젝트는 뺄게요. 로테이트 돌리는 것도 더블 클릭하셔서 살짝 꾹 돌려주시면 되겠죠? 확대 초수할 때에 선의 두께 값들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 V체크,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시면 됩니다. 선의 두께 값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이번에는 얘를 뺄게요.
더 이상 움직거릴 일이 없는 아이들은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주세요. 거품에 대해서는 투명도를 주세요라고 오퍼시티 값 60 되어 있네요. 만들어 주시고 투명도 잊지 말고 넣어 주세요. 나머지들은 메꿔 주시면 되겠죠. 패스파인더로 합치겠습니다. 칫솔을 얹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모서리 둥글기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눌러가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칫솔모는 반만 그렸습니다. 리플렉트 반사, 알트 클릭해서 중심점 여기요 라고 프리뷰로 보시면서 방향 맞춰주시고요. 카피, 두 개는 하나로 합쳐 놓는 게 좋겠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건 지우도록 할게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룹으로 묶어달라라고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꼭 그룹으로 묶어주셔야 합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여기까지 2024년 2월 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툴 이용하셔도 좋지만 펜툴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연필이나 물방울, 블러브러쉬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빠른 시간 안에 완성하는 걸 꼭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